네가 결혼해서 내한테 밥 한 번 제대로 차려준 적 있나? 나도 7년 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살림했고 애도 둘이나 낳았어요. 어제 내 친구가 네 남자랑 모텔 들어가는 거 다 봤단다. 지금 저 못 믿는 것 같은데 그냥 우리 이혼해요. 나도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아무튼 재산 분할이나 제대로 해줘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재산 절대 못 준다. 예린아, 아빠 왔다. 엄마는? 콘안내야. 아이고 예쁜 우리 딸 혼자서도 잘 놀고 있었네. 밥은 먹었어요? 응? 아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까지 애 밥도 안 먹이고. 아빠가 금방 밥 챙겨줄게요. 자상한 아빠시네요. 설거지도 안 돼 있고 밥솥에 밥도 없네요. 도대체 살림을 어떻게 사는 거야? 예린이가 엄마 잔다고 하던데 안 자고 있었으면 애 밥이라도 좀 먹이지. 방금 일어났어요. 아, 그럼 사람이 왔는데 나와보기라도 좀 하든지. 폰만 보고 있나? 온지 몰랐어요. 아, 저 조금만 더 누워 있을게요. 몸도 안 좋고 기운도 없어요. 저 정도면 좀 상담이 필요한 상태 아닌가 싶습니다. 신혼여행에서부터 시작된 아내의 무기력한 태도와 우울증.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신혼 때부터. 왜? 열이 나는데? 여보, 여보. 아, 왜요? 잠 좀 자요, 잠 좀. 아, 예린이 지금 열이 높은데 해열제 어딨노? 아, 여보. 자는데 왜 깨우고 그래요? 애가 아파서 오는데 잠이 오나? 해열제 어딨노? 아, 나도 몰라요. 약통이 있겠죠. 넌 시끄럽게 왜 자꾸 울어? 지금이 몇 시인데? 아프면 아프다고 말로 하면 되잖아. 그만 못 울어? 아, 왜 애한테 화를 내고 그래? 아프니까 우는 거잖아. 아픈 아이에게 화를 내는 아내의 모습에 실망이 컸지만 가정을 지켜야 했기에 노력했습니다. 둘째 아이를 가지면 관계가 회복될까? 아내를 설득해 둘째도 가졌습니다. 메리야. 우리 메리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잘 있었어. 자기가 둘째 임신하고 너무 우울해하니까 내가 처가에서 데리고 왔지. 이제 우리가 키우자. 아, 참, 자기야. 우리 주말에 예린이랑 1박 2일 놀러 갈까? 뭐 바람도 좀 쐬고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저는 몸도 무겁고 그냥 집에서 쉴래요. 어구, 우리 메리 엄마랑 같이 방으로 들어갈까요? 예뻐. 아내가 공감을 안 해주네요. 오셨어요? 애들 엄마는요? 방에 있어요. 근데 하루 종일 뭐 하시는지 나와보지도 않고 방에만 있네요.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애들 볼 테니까 들어가서 좀 쉬세요. 갓난아기가 있는데도 저렇게 하네. 그러니까요. 보모가 상주한 뒤로부터 아내는 아예 아이들에게 관심을 끊어버렸습니다. 여보.
나 전에 일하던 곳에서 같이 일해보지 않겠냐고 연락 왔는데. 힘들지 않겠어? 일까지 하면. 당신이 돈 안 벌어도 돼. 그냥 나 집에만 있으니까 더 우울한 것 같은데. 그래? 그럼 한번 해보던가. 진짜? 아 근데 나 일 새로 배워야 돼서 1박 2일로 교육 갔다 와야 되는데. 그래, 갔다 와. 내가 카드 줄 테니까 시간 나면 맛있는 것도 좀 사 먹고. 고마워. 아내가 일을 하게 되면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막연한 기대가 생겼습니다. 여보세요. 어쩐 일이냐, 네가? 니 일하고 있나? 일 때문에 지금 출장 나와 있지. 근데 왜? 니 재수 씨랑 잘 지내나? 근데 갑자기 그건 왜? 이걸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뭔데? 사실 어제 재수 씨가 모르는 남자랑 모텔에 들어가는 걸 봤다. 뭐? 잘못 본 거 아이가? 아니다. 재수 씨 맞더라. 경수도 같이 봤대. 어디 갔다 왔어? 거래처에 미팅하러요. 나 피곤해서 먼저 들어갈게요. 도대체 미팅을 1박 2일로 몇 번을 가는 거야? 일인데 어떡해요 그럼. 일? 미팅 간다고 거짓말하고 다른 남자 만난 건 아니고? 뭐라고요? 어제 내 친구가 네 남자랑 모텔 들어가는 거 다 봤단다. 잘못 봤겠죠?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나? 지금 저 못 믿는 것 같은데 그냥 우리 이혼해요. 나도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네가 잘못해놓고 이혼을 하자고? 적반하장이네요. 그래, 이혼하자. 어차피 애들한테 관심도 없었으니까 애들은 내가 키운다. 마음대로 해요. 대신 재산 분할이나 제대로 해줘요. 재산 분할? 네가 한 게 뭐 있다고? 나도 7년 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살림했고 애도 둘이나 낳았어요. 그럴 자격 있어요. 참, 기가 막혔어. 살림을 했다고? 결혼해서 내한테 밥이라도 한 번 차려준 적 있나? 애들은 베이비시터 이모님이 다 돌보고 오죽했으면 애들이 엄마랑 자기 싫어하겠노? 아무튼 재산 분할이나 제대로 해줘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재산 절대 못 준다. 네, 정말 그 살림이나 육아에는 관심이 1도 없는 아내의 마음을 돌리려고 남편 김민철 씨가 참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어쩜 아내가 이렇습니까? 정말 남편의 노력이 헛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데요. 그래서 일단 해결을 위해서는 사건을 정리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내 이민지 씨는 신혼 초부터 무기력한 태도와 우울증 증상을 호소하며 살림과 민철 씨에게 무관심했습니다. 첫 아이를 낳고도 나아지지 않았죠. 오히려 아픈 아이에게 운다며 짜증까지 내기도 했습니다. 네. 민철 씨는 아내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아내가 결혼 전부터 애지중지 키워왔던 반려견을 데리고 오고 둘째를 가지는 등 노력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나아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결혼 전 일했던 직장에서 연락이 왔다며 다시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예. 민철 씨는 아내가 일을 하게 되면 나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를 하며 응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팅을 이유로 외박이 잦아지고 급기야 민철 씨는 친구로부터 아내가 낯선 남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걸 봤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예. 김민철 씨는 아이들만 생각하며 아내를 설득하고 견뎌왔지만 결국 엄마로서의 자격도 없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어서 재판상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정말 그 주먹이 옵니다.
정말 네. 이렇게 가정에 관심도 없고 무관심 해놓고서 바람까지 났으면서 저렇게 당당하게 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준희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보면서 계속 주먹이 쥐어지는데 그러니까요. 그 당사자의 남편분은 어떻게 그동안 참았는지 모르겠네요. 참고 참다가 이제 재판상 이혼을 결심을 하셨는데, 자, 장지호 변호사님, 저희가 그동안에는 뭐 협의 이혼, 합의 이혼 많이 이제 다뤄봤거든요. 그런데 재판상 이혼 같은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명확해야 한다고 이제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6가지 사유 중 해당하는 것이 있는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첫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둘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셋째,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넷째, 자기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다섯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마지막으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드라마 살의 경우에는 첫 번째, 일단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자, 아내 민지 씨가 결혼 생활 내내 이제 불성실한 태도로 임했잖아요. 이런 거는 또 해당되는 사유가 없습니까? 네, 민철 씨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네. 민지 씨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육아에도 소홀하는 등 가정에 신경 쓰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이 경우 말씀드린 사유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따라서 민철 씨는 재판상 이혼 원인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민지 씨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야, 근데 이게 재판상 이혼을 이제 청구를 하면 청구로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후의 절차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이후의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조정 존치주의에 따라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가정법원의 조정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예. 오. 가정법원의 조정을 먼저 신청하거나 혹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도 조정에 회부되어서 우선 조정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정 전에 법원은 가사조사관에게 조사 명령을 내려고 당사자들의 학력, 성격, 성장 배경 등 결혼 생활의 전반적인 것을 듣고 분쟁의 원인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판사님께 보고하게 됩니다. 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당사자 간 협의가 진행됩니다. 그러면 이제 조정이 잘 되면 이제 뭐 끝나는 겁니까?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해서 네.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 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에 이혼 신고를 하면 됩니다. 예. 그리고 관할 주민센터에 이혼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혼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일단 조정이 성립이 되면 뭐 1개월 이내라고 하셨으니까 상당히 빨리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건데, 그럼 만약에 조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조정이 되지 않으면 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예. 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되면 변론 기일이 정해지고 법원에 출석하여 각자의 주장 및 증거관계를 진술하고 법원의 사실조사, 증거조사, 신문 이런 것들을 다 한 후에 이혼 판결을 받게 됩니다. 네. 아, 근데 이제 요 드라마 사례를 보면 위자료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물론 남편이 직접 목격한 건 아니지만 친구들이 아내의 불륜 사실을 확인을 했단 말이죠. 예. 이럴 경우에 남편의 경우 위자료 청구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연히 이제 불정 행위가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혼의 유책 사유가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불륜의 경우 간통죄가 폐지돼서 네. 상간자의 처벌이 어려워졌고 가정 파탄의 책임을 지게 할 수 없었는데 최근에는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여 받는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증거를 통해 상대방의 불법 행위를 밝혀내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그 증거가 중요한데 요거를 참 수집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뭐 이런 경우에 미행을 하거나 뭐 사진을 찍거나 그래야 되는 겁니까? 보통은 배우자의 문자 내역, 통화 내역, 예. 차량의 블랙박스 예. 또는 상관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사진으로 남겨두거나 주변 관계인의 진술서 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다만 증거 수집을 위법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위법하게. 오히려 위법한 증거 수집으로 형사고소를 당할 수도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 상대방을 미행하거나 사진을 찍어 증거로 제출할 때 개인정보보호법이 보호하는 신상정보나 개인정보,
민감 정보에 속하는 것이 있으면 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아, 또한 제가 이 프로그램 보면서 또한 요 뒤에 나오는 거 중요하거든요. 중요한 거 말씀해 주시죠. 네, 또한 지인들의 진술을 수집할 때 네. 아무래도 뭐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지인이 많이 겹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명예훼손죄로 고소될 가능성도 언제나 있기 때문에 여러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됩니다. 참 불륜 증거도 수집을 해야 되고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변호사님들에게 아무래도 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언제 그럼 의뢰를 하는 게 좋습니까? 이혼 사건의 경우에요. 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예.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아, 실제로 빠르게 그 의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네, 그럼요. 빠르게 의뢰하실수록 예. 늘 결과가 좋습니다.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 이제는 재산 분할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상에서는 아내가 이제 부정행위를 해놓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자식도 낳아주고 결혼 생활 동안 기여를 했으니까 재산을 나눠달라라고 요구를 하거든요. 안 됩니다. 그렇죠.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불륜을 저질렀죠. 아이는 무관심하죠. 이런 그 배우자에게 어떻게 재산 분할을 해줍니까? 안 되죠. 네, 민지 씨처럼 이혼 사유를 제공한 배우자를 유책 배우자라고 합니다. 예. 혼인 파탄의 책임이 부부 중 일방에 있는 경우라도 재산 분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아쉽지만 분할할 재산이 있다면 예. 재산 분할을 해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을 했어도 나눠줄 건 나눠줘야 된다. 이런 뜻인데 그러면은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어떤 겁니까? 네, 재산은 특유 재산과 공동 재산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부부 중 일방이 혼인 전이나 혼인 중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 또는 상속받은 재산이나 결혼 전부터 보유하던 재산처럼 네.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이 아닌 것을 특유 재산이라고 합니다. 예. 이와는 다르게 혼인 중에 함께 힘을 합쳐 형성한 재산을 공동 재산이라고 하고 이런 공동 재산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요. 드라마상으로 봤을 때는 아내는 재산 형성에 크게 뭐 기여한 게 없어 보이거든요. 항상 무기력했고 아이들 밥도 잘 안 챙겨줬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아내의 재산 분할 요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재산이 특유 재산인지 아닌지부터 잘 따져봐야 되고 네. 만약 민철 씨의 특유 재산이었다라고 하면 민지 씨의 평소 행실을 보았을 때는 기여도를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서 분할은 안 해줘도 될 겁니다. 예. 하지만 혼인 중에 공동 명의로 취득한 재산 등이 있으면 재산 분할 대상이 돼버리니까 기여도를 따지는데 집중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예. 제가 지금 조사를 해봤는데 아내 민지 씨가 남편이 벌어온 돈으로 남편 몰래 숨겨놓은 재산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거든요. 그래요? 네, 이런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와, 황당한데요. 숨긴 재산은 가사조사관의 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구청, 주민센터, 세무서, 금융기관 등의 사실조회를 신청해서 숨겨진 재산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 이혼 소송을 하는 중에 숨겨놨던 재산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그러게요. 배우자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는 것도 참 기분 나쁜 일인데 나도 모르는 재산이 있다 그러면 더 황당할 것 같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숨겨놓은 재산을 다시 되찾으려면 내 몫을 챙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리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보전 처분을 신청해서 그 재산을 처분하거나 옮기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사전에 미리 조치를 취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이혼 과정에서 양육권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경우에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자녀의 경우 이혼을 하게 되면 예. 일방이 키우게 되는데요. 네네. 법원에서는 양육권자를 지정해 줍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법원이 지정해 주는 거예요. 예. 아 근데 이게 그 법원에서 정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맞습니다. 기준이 어떻게 되죠? 네, 우선 자녀의 양육권은 자녀의 복지와 행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여기서 법원은 자녀의 의사, 자녀의 연령, 이혼 사유의 귀책 여부, 부모의 양육 능력, 거주 환경 등을 바탕으로 아이가 자라면서 누가 양육하는 것이 더 좋은 방향인지를 판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그럼 드라마에서는 그 아내 민지 씨가 거의 뭐 아이들 양육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면 민철 씨가 당연히 양육권자로 지정이 될 수 있겠네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최근 판례의 태도는 자녀가 어리면 어릴수록 정서적으로 엄마가 양육하는 게 낫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민철 씨가 아이들의 양육권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결국
엄마가 키우는 것보다 자기가 키우는 게 정서적으로도 더 낫다라는 것을 법원에 증명을 해야 되는 거라서 네네. 그렇게 쉬운 과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 아이들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베이비시터라든지 예. 주변 가족들, 지인들 충분히 증언을 확보를 해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 엄마가 아이를 저렇게 방치를 하는데 아이들이 엄마한테 가서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참 이혼을 하는 것도 가슴이 아픈데 재산 분할도 해야 되고 양육권 다툼도 해야 되고 가슴이 아픕니다. 참 원만하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의뢰인 김민철 씨에게 그럼 솔루션 제시해 주시죠. 네, 재판상 이혼은 굉장히 힘든 과정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진흙탕 싸움이 되는데요. 김민철 씨 사례에서는 재산 분할 못지않게 양육권에 대한 다툼도 치열해 보입니다. 더 로이어에서 변호사님들이 여러 번 강조한 얘기인데 이혼 소송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증거 수집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증거를 수집해서 재산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잘 지켜내주시길 바랍니다.